예, 이번에는 아마도 임플란트 주의염 5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건 픽스처는 픽스처 있을 곳에 있고 크라운은 크라운이 있을 곳에 있고 픽스처와 크라운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일이 전혀 없어야죠. 픽스처 위에 크라운 마진이 닿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픽스처와 크라운은 가늘고 긴 어번먼에 의해서 견고하게 그 연결이 되면 뭐 그러면 임플란트 주의염 걱정할 일이 별로 없죠. 계속 반복입니다. 찢어지는 픽스처의 그 물리적 생물학적인 그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찢어지면 그냥 아웃이죠. 결격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TS를 기준으로 하면 어, 4.0의 헥스 픽스처의 두께가 100이라고 하면 4.5 헥스 픽스처는 134예요. 여기서 두께는 가장 얇은 곳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4.0의 넌 헥스 픽스처는 두께가 149예요. 이게 말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4.5 헥스보다 4.0 넌 헥스가 더 두껍다는 얘기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4.5면 4.0보다 더 당연히 두껍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0을 넌X로 4.0 넌X라면 4.5보다 두꺼워요. 근데 이거는 가장 얇은 곳을 기준으로 한 두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지 두께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역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되게 약한 구조가 되거든요. 요런 구조는 한마디로 어디 약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두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굉장히 언브레이커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접촉 면적인데 접촉 가능성이 있는 면적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헥스와 헥스는 요만큼 닿아요. 그리고 헥스 픽스처와 넌 헥스 어벗은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커튼처럼 내려오는 만큼 닿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근데 대신에 이게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서포트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이 좀 우그러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번런이 변형이 되는 거고 넌엑스 픽스처와 어벗이 둘 다 넌엑스다 그러면은 뭐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고 우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이럴 확률은 이런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넌엑스 픽스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접촉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헥스 픽스처가 그냥 찢어졌죠. 이거는 픽스처 3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픽스처가 3갈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찢어짐은 보통 헥스의 각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 더 두꺼운 걸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빼자마자 바로 심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게 왜 찢어졌느냐죠. 이게 단지 헥스가 있어서 찢어질 것 같으면 이게 그 임플란트에 헥스가 들어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뉴스가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헥스가 들어간 게 수십 년인데 왜 갑자기 요즘 잘 찢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헥스의 문제가 아니라 재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닐드라고 해서 이제 그 되게 천천히 냉각을 시키다가 콜드 웍트라고 해서 이제 그 냉각을 하는 도중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가공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가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요 티타늄 바디에 이제 디펙트가 생기는 뭐 이런 게 원인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타늄 물성을 개선하려는 어떤 시도가 이 헥스 가공이라는 거랑 만나면서 이제 그 우는 아이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픽스처 찢어지는 게 뭐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시라면 뭐 그냥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우리가 픽스처가 찢어진다라는 건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철을 새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술을 새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수술을 새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픽스처가 찢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넌엑스 픽스처를 쓰죠. 사실은 넌엑스 픽스처는 그 콜드 웍트 재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닐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물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펙트가 있을 확률이 훨씬 적죠. 한마디로 그 2010년 이전에는 그 픽스처 찢어짐을 걱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정도 그 이후에 임플란트 회사들이 티타늄 물성을 뭔가 유행처럼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줄줄이 찢어나가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요 위로 이제 그 뼈가 차오르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세컨 수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방향이면 아마도 고정을 얻기 힘들 거라서 약간 방향을 틀었고, 약간 방향을 틀면서 이런 보철을 만들었는데 약간 타협이죠. 근데 뭐 약간 수술할 때 어떤 감각? 그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넌엑스 픽스처를 써요. 그래서 3.6도 있습니다. 3.6, 4.0, 4.5, 5.0. 5.5 이상에서는 넌엑스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5.0보다 큰 직경을 안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6.0이라 쳐도, 아니 7.0이라 쳐도 그 어번먼과 접촉하는 면적이 4.0 넌엑스보다도 좁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5.0 이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제가 제가 봐드리던 환자인데 그 뭐 이거를 왜 이걸 발치했는 뭐 그냥 그렇게까지 증상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임플란트를 심고 왔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몇 년 지나서 이제 갑자기 보너스가 오죠. 찢어진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 픽스처 자체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느낌이었는데 정말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서 제거하고 뭐 UFRD29 같은 걸로 제거했는데 여기 헥스 따라서 이제 찢어지는 게 뚜렷하게 보이죠. 제거하고 다시 심고 넌엑스 픽스처로 심고 나중에 이제 보철까지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헥스를 왜 쓰느냐, 어떤 포지셔닝 수술할 때 마운트 대신 쓰려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철할 때 어번먼을 포지셔닝하는 인덱스로 쓰죠. 그러니까 보철도 포지셔닝 인덱스, 수술도 포지셔닝 하는 도구? 뭐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그 포지션이 끝나고 나면 그 헥스는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사가 끝났는데 이사 트럭이 안 나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헥스를 픽스처에 새긴다는 게 좀 상당한 그 공간의 낭비, 효율의 낭비, 안전의 위협,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헥스 픽스처를 안 써요. 그래서 어닐드와 콜드웍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서히 냉각을 한 거라 치면 이건 조금 더 빨리 냉각하면서 이렇게 가공을 했다? 뭐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어떤 물성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험실상에서는 물성이 개선이 되더라도 실제 우리 임상에서는 물성의 개선보다는 분량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분량이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어닐드에서 콜드웍트로 가서 이제 많이 부서지고 요즘은 그래서 약간 뭐 하프 콜드웍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개선을 한 것 같긴 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구간이 명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 문제, 이 픽스처, 어떤 픽스처는 이렇게 오염에 되게 취약한 픽스처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쓰다가 보면 오염에 취약한 건지 로드에 취약한 건지 아니면 인테그레이션 자체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다시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 그 픽스처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줄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다시 심고 보철을 했습니다. 길다고 언제나 좋을까? 이 픽스처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초기 1년 동안 1mm가 녹는 건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 1년마다 0.1에서 0.2mm씩 녹는 것도 정상이다. 뭐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잘 안 녹고 오히려 본 로스가 아니라 본 개인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계속 녹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좀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정말 다 녹을 때까지 환자분께서 계속 유보를 해서 정말 험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픽스처가 뭔가 이렇게 상태가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조기에 빼고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 픽스처는 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길이로 해서 잘 쓰다가 혹시 문제가 되면 좀 부담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10mm가 아니라 뭐 11.5, 13을 기본으로 심던 시절에서 지금은 뭐 많이 짧아졌죠. 물론 임플란트 종류가 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게 치과 원장님들이나 치과 대학 교수님들의 가족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거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심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재수술하고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이렇게 플랩을 제끼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죠. 플랩 자체가 잘 안 제껴질 정도로 마치 성형 수술 많이 하면 스카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플랩이 제껴지는 것 자체가 안 돼서 이렇게 엔도 익스플로러나 뭘로 이렇게 본 사운딩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수술인데 5번과 6번과 7번을 뭐 이렇게 5번은 발직이고 위치를 아마도 5번에서 뭐 미지오 링궐이나 뭐 이 정도로 포지션을 잡았겠죠. 예, 미지오 링궐의 포지션을 잡고 심고 6번, 7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플랩 자체가 잘 제껴지질 않아서 이렇게 6번, 7번을 거의 본 사운딩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고 나오는 거죠. 5번 네, 그리고 6번, 7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미경 수술이라는 거 이럴 때도 아주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이로 내부를 파악하기에 편해서 좀 나름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고요. 이게 뼈가 이게 한마디로 임플란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뼈 있는 곳에 심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미래의 뼈가 있을 곳에 미래의 뼈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정을 얻은 상태로 넣어 놓으면 뭐 별 무리가 없죠. 각화치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발직이죠. 발직인데 그 여기도 발직이고요. 반대쪽도 발직이죠. 근데 그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각화치은이 부족할 때 보통 각화치은을 이식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각화치은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각화치은이라는 건 그냥 단단한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번먼과 그 치은이 만나서 셀링을 하는 건데 그 치은이 물렁살이 아니고 이제 굳은 살이면 각화치은이면 이제 더 프로텍티브 베리어 역할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물렁살보다는 굳은 살이 낫겠지만 굳은 살보다 더 단단한 게 뼈죠. 그래서 각화치은이 부족해도 잇몸 뼈가 둘러싸고 있으면 사실 임상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깊게 심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프로텍티브 베리어를 확보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리 여기 잇몸이 부실해도 살이 부실해도 뼈가 버텨주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가 있죠. 임상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죠. 그래서 점막이죠. 각화치은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프라마진으로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 점막이잖아요. 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렁살이죠. 물렁살인데 저 밑으로 뼈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별 무리가 없죠. 어떤 분들은 뭐 FGG를 안 하는 임상가는 뭐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가? 이러면서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FGG를 저도 할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깊게 심는 옵션이 거의 막힌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FGG 목을 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non-X 픽스처는 특히 아스트라 타입의 non-X 픽스처는 픽스처를 좀 이렇게 수직적인 포지션이 자유롭죠. 좀 심다 보면 좀 얕게 심길 때도 있고 깊게 심길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얕게 심겨도 어지간히 쓸 수 있고 깊게 심기면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뭐 그런 non-X 아스트라 스타일의 non-X가 그런 장점이 있죠. 원래 아스트라 픽스처가 헥스가 없었어요. 처음에 출시된 타이오블라스트가 뭐 완전 처음은 아니겠지만 초기 모델인 타이오블라스트 같은 게 헥스가 없었죠. 그러다가 헥스가 생기면서 이거 좀 약하겠다 싶어가지고 3.5, 4.0 직경만 있던 것이 4.5, 5.0 직경까지 추가되고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오리지널은 non-X예요. 그리고 치은 관통 부위에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 보호막이라는 건 어번먼과 치은 사이의 실링일 수도 있고 어번먼과 뼈 사이의 실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non-X 아스트라 타입 non-X 하나를 가지고 여러
임상 상황에서 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본 그래프트의 필요성도 좀 줄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프로텍티브 베리어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레나막도 있고 스트라우만도 있는데, 근데 왜 아스트라가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했느냐? 이 후발주자인데 왜 장악했느냐? 이 치은 관통 부위, 이 치은 관통 부위의 유도리 때문인 것 같아요. 치은 관통 부위, 그러니까 좀 깊게 심어도 얕게 심어도, 그리고 치은이 좀 두꺼워도 얇아도 이걸 이렇게 어번먼을 좀 긴 거를 쓰거나 짧은 걸 쓰거나 이러면서 그때 한마디로 수술을 좀 대충 이렇게 진행을 해도 보철로 다 수습이, 어지간한 경우는 다 수습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장점 때문에 아스트라 스타일이 지금 대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직 후에 어떻게 덮을까? 이건 수술을 보자는 건 아니니까 MB2와 팔라탈 사이를 드릴링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드릴링 다 하고 발치하고, 그러고 심었죠. 어떻게 해서 발치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심었겠죠. 근데 심고 나서 어떻게 덮냐 이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옆에 치은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사이로 이렇게 좀 묶어주죠. 사이로, 그러니까 레터럴리 포지션, 그러니까 약간 측방으로 이동을 해서 덮어주면 이게 혈행이 끊기지 않은 치은과 사실은 골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버하는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하면 약간 디테일이 좀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적당히만 하면 완벽하게 덮지 않아도 또 깊게 심으면 보통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리딩이 블러드 클로즈로 이제 커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1차 수술 후에 서브머즈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이너스 트랙도 있고 난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염 원인 치아가 사라지면 별 문제가 없죠. 2차 수술은 2차 수술은 각화치은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모바일하고 어디가 물렁살이고 어디가 굳은 살인지를 잘 봐서 각화치은을 잘 나누면 나누는 거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연조직 그래프트 같은 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모바일하고 어디가 임모바일한지를 봐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다면 여기 이렇게 펀치 드릴로다가 살짝 마킹을 해서 마킹을 하면은 더 이렇게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렇게 절개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각하치은이 넘쳐나면 그 뭐 그냥 펀치들이 써도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엔 이렇게 그 일도양단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되게 그 두서없이 그 막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치은 관통 부위가 되게 험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낫죠. 근데 이게 근데요 환자분께서 이게 그 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별 차이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더 이런 경우도 세상에 이렇게 심한 임플란트 주위염을 다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딱 했더니 환자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맥이 빠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보다는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 그렇게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불편하신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안 불편하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확 빠져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줄 모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을 대비해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안배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특히 환자의 전신 상태랑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 전신 상태가 되게 안 좋다 그러면 뭐 임플란트고 자연치하고 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5번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꾀하는 것은 사람이나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고. 그래서 이 임상가는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잘 파악해야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만 픽스처는 뼛속에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뼈 속에 적절한 위치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크라운은 뭐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잇몸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이 픽스처와 크라운은 가늘고 긴 어벗에 의해서 견고하게 연결돼서 건강한 잇몸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허락해야 되고 그리고 픽스처와 어벗머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몸이 건강해야 환자의 잇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 뭐 여기까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